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2018년 7월 9일 파산 선고된 53년생 채무자의 이야기입니다. 폐지됐고 면책 인용이 됐습니다. 채권자에는 없었고요. 주거 이력을 보시면 2007년부터 2013년엔 김포시에 살았습니다. 이때 아마 자가를 보유했는데 채무자 소유였는데 경매 처분돼서 날아갔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은평구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친구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68년부터 73년은 소공양복점, 이 소공동이 이제 중부 소공동이죠. 그 양복점이 유명합니다. 이 동네. 80년에서 85년 삼성물산 직원이었고요. 85년부터 95년까지 땡땡 상사 직원이었고요. 95년부터 2012년까지 섬유위로 제조 자영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도 한 17년 이상 했죠. 섬유 관련.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이걸 폐업하고서 의류업체 관련해서 기술자문 컨설턴트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정한 부정기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부터 땡땡동에서 OEM 방식으로 섬유 의류 제조, OEM 방식은 이게 주문자 부착 생산 방식이죠. 내 브랜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생산만 하고 주문자가 자기 브랜드를 붙여서 이제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섬유의류 제조 브랜드 회사 삼성이나 노스페이스, 카파 등에 납품하여 사업이 성장하죠. 이런 삼성이나 노스페이스, 이런 카파 등이 뭐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청을 주는 거죠. 2009년에서 2012년경 채무자의 하청업체가 다시 재하청이죠. 노스페이스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하고 이를 빼돌려 판매하려다가 내부 직원의 신고로 적발되어 이게 이제 저작권법 위반이죠. 형사사건화되었고 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채무자는 무혐의로 밝혀졌으나 그 기간 동안 모든 대기업 거래처로부터 거래단지를 통보를 받아 부도 후 폐업함. 이런 거 한 번 있으면 사실은 망하는 거죠, 다. 이것도 참 이런 하청업체 관리 잘해야 되고, 그렇죠? 하청업체가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줄은 자기는 꿈에도 몰랐겠죠. 이런 짜가 브랜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엄청 했죠. 제가 검찰 15할 때 98년도 그때 이제 99년도네요. 99년도 3월인데 3, 4월에 북부지방검찰청 거기서 이제 있을 때인데 그 검찰에서 이제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전담검사님도 있고 15들하고 같이 경기도 그 당시 포천인가요? 포천 쪽에 엄청나더라. 그런 업체가 아주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서 뭐 마대자루로 몇 마대자루로 막 쓸어옵니다. 그 불법 상표라든가 그런 상표죠, 상표. 뭐 컴퓨터 같은 거 이제 프로그램도 압수하고요. 이게 저작권 위반이 사실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늘 화두가 됐죠. 지금은 더 하죠. 배우자 있고요. 딸 2명 있습니다. 파산 채권이 17억입니다. 이제 주로 뭐 그때 대표 자영업 대표 회사 하면서 진 빚이죠, 대부분. 배우자 재산으로는 보험 해약 환급금 679만원, 총 합쳐서 한 1000 정도 되는데, 이건 아마 환가를 안 했을 겁니다. 보유 재산으로 봐서. 강서구 아파트에 이제 딸명이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입주했는데 임차보증금 1억원은 딸이 임대인에게 입금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물론 뭐 사실은 채무자가 이 돈을 빼돌려서 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벌써 2004년도에 2012년도에 부도가 나고서 바로 뭐 그만한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딸이 보증금 형성 경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배우자와 그러니까 사위죠. 2009년 11월 9일 혼인했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땡땡 N9 상으로 의류제조 및 도서업체를 창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채무자의 위장사업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혼인 전에 채무자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한 거죠. 채무자 부도 후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얼마든지. 다만 딸이 개업 시기가 만 32세로 부친이 사업 부도 후 독립하여
독립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위장사업일 가능성도 있고 독립했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부친이 딸에게 자문 내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죠. 베트남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어떻고, 하청업체 관리는 어떻고, 그쵸? 뭐 기술적으로 어떻고, 그 30년, 20년간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딸한테 자문해주고 조언을 해주면서 자기가 일정한 뭐 급여를 받는 거는 상관없죠. 그게 과연 위장사업이냐 아니냐. 뭐 딸이 아예 이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뭐 20살에서 한 25살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런 경우에 진짜 딸 명의로 했다. 그건 완전히 맞이죠. 그건 완전 위장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엔 딸도 아버지 밑에서 이걸 배웠다고 봐야죠. 자기도 아버지 밑에서 의류 제조를 배우면서 안목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계자가 된 거죠. 다만 그 사업이 아버지가 망하니까 자기 독립하고 아버지로 이제 기존의 노하우를 얻는 방법으로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실질적으로 딸이 관여했다면 위장상해로 볼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되어서 면책 의견을 올렸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소득이 존재하고 사유와 함께 맞벌이를 한다고 진술하면 월세 150은 딸 부부와 배우자가 부담하고 채무자는 일부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으로 임차 부족은 딸 부부의 재산이라고 추정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사안이죠. 이런 경우, 이게 이런 거를 사실 이 사람의 위장사업이라고 만약에 관제인이 바라보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그런 거는 한번 봤어요. 서초동에서 직접 가봤더니 딸 명의로 하고 있어요. 남동생하고 같이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면책 불허가 했죠. 이런 경우도 이제 만약에 현장도 가봐야 되고 거래 업체를 다 수소문 해서 이때 이 실질적인 어떤 운영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한 진술도 받고 되게 힘들죠. 엄청 조사해야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보험회화 가격은 912만원 존재하는데 교보생명은 98년 가입하면서 배우자가 계약자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